대선 후보들의 검증에 대응하는 태도에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아들 문제에 대한 태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아들 문제에 대한 의혹이 저렇게 제기되었으면 아들 문제에 대해서 문 후보가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밝힐 것은 밝히고 밝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이렇게 해명과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와서 이제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자, 안철수 후보의 딸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는데요. 제가 2012년 대선에 많은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전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안 후보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비춰지면서 누구도 안 후보에 대해서 검증하려 하지 않았을 때 제가 안 후보에 대한 검증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딸의 재산 공개가 이미 독립 가구로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스탠포드 대학에 박사과정에 다니면서 조교로서 2013년에는 회계연도에는 3,4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려서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또 2014년에는 4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서 일단 독립 생계 가구로서의 역할도 되고, 그 다음에 해외에 살면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공개를 안 해도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주민등록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공개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민등록상으로는 별개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선 후보들이 법적으로 합법적이냐 탈법적이냐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은 양심과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가 법만 가지고 나는 탈법한 게 없다,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저는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다운 계약서 안철수 의원 있었습니다. 딱지도 샀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자, 다운 계약서나 딱지가 2012년 당시에도 문제가 됐지만은 그것이 탈법입니까? 아니었습니까? 자, 탈법은 아니었으니까 처벌은 받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은요, 이 전세 살아서 서름을 잘 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88년에 사당동 재개발 아파트 딱지, 즉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이 아파트를 재개발이 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딱지라 그랬죠. 그걸 매입해서 결혼 다음해인 89년에 4년간 살았는데요. 모친이 사준 겁니다. 93년에는 도곡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아파트도 모친이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분양을 한 겁니다. 자, 안 의원은 오랫동안 전세를 살아봐서 집 없는 서름을 잘 안다. 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 안 의원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안 의원은요, 2001년 서울 문정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을 했는데 매입 가액을 2억 5천으로 신고했지만은 시세는 4억 5천에서 한 4억 8천 정도라 왔습니다. 다운 계약서 작성 및 세금 탈루 의혹이 이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인정을 한 부분은 인정할 만합니다만은 안 의원 스스로요, 지금까지 이 집을 주택을 이렇게 사는 과정에서 딱지를 매입하고 더 나아가서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모친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살고, 또 더 나아가서 그건 도곡동입니다. 또 문정동에서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 이런 부분이 법에 어긋나니 안 어긋나니, 그 당시에는 그것이 탈법이니 아니니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국민들 앞에 명백히 잘못을 구하고 사과를 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용정보원을 방문을 해서 충북 음성에 있는 모양입니다. 이 문준용 문재인 아들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려 했는데요. 자, 해당 사안이 10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이 각종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일부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자료 제출과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의 일을 이제 와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2명 뽑는데 2명 가서 단독 합격을 하고 공고기간을 단축하고 또 서류 제출 절차에서 실제로 이 학력관계 서류를 이 시간이 지난 뒤에 제출했는가 하는 의혹들은 여전히 다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문 후보가요, 자기 스스로 이 부분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거는 사과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대선 끝까지 가게 될 겁니다. 자, 안철수 후보가요, 최근에 뭐 옛날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 저는 사실은 옛날에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웬만하면 안철수 의원의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만 600만원짜리 콘도에 거주했다. 그때 제가 이 렌트비와 관리비 등등을 포함해서 그 정도 될 수 있다고 제기를 했습니다. 월 600요. 자, 그런 부분에 환율로 계산하면 한 5,000불 해서 600 정도를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찰에 갔지만은 안철수 의원이 선관위에 저를 고발을 했고 선관위는 저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선관위에 고발하면 안철수 의원이 자신이 고소 고발한 사람을 다 치하했다고 마치 저도 치하한 것처럼 했지만은 선관위에 고발한 것은 치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3년 3, 4월 달에 제가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2번이나 갔습니다. 자, 검찰은 안철수 의원의 변호사가 뭐 관련 서류를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을 제출했다고 말을 저한테 했을 뿐이지 저한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당시 100만원이 조금 넘는다라고 말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그 도무스 콘도의 각종 인터넷 기록에 안철수 의원 쪽에서 썼을 것으로 보이는 호실들이 있어서 그 호실들을 추정한 결과 그 정도 침대 2개짜리 호실이 가능성이 높았고 그래서 투베드 같은 부분이면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논란을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부분은 안철수 의원 측에서 송금한 영수증 기록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수증이 진인가만 확인을 하면 그걸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논란은요. 그런데 안 의원 측에서는 그 당시 오마이뉴스가 제 말을 대체로 거짓이라고 했지만 자신들도 오마이뉴스에서 안철수 측에서 자료를 받지를 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저보고 대체로 거짓이라는 황당무계한 짓거리를 저질렀고 일부 언론들은 저런 식으로 저를 비판했습니다. 자, 저는 대선 후보에 대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공공교육을 강화하겠다 했는데 자기 자녀는 일찌감치부터 해외 유학을 갔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간다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초등학교 때도 담임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공개했죠. 초등학교 때부터 갔다니까. 뒤늦게 또 부인이 96년, 97년에 해외 연수 갔을 때 또 간 적이 있다고 말하면 하나씩 이야기를 했지. 전반에 대해서 다 공개해버렸으면 끝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고마해라 내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선 후보니까 언론이나 국민들이 그런 문제를 갖다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퍼지기 전에 곧바로 공개를 해버리면 아 내가 해명이 됐다. 내가 오해했다. 그 제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내가 사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나버릴 거 아닙니까? 이번에 딸에 대한 이 재산 신고 누락 문제에 대해서도요. 안철수 의원 측이 곧바로 공개해버렸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 등록을 할 때 공개한다면서 앞으로 또 일주일 뒤에 할 이야기를 지금 박지원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 재산 신고 누락했는데 그 재산 공개라고 하는 부분에 안 의원 말대로 훌륭하신 분이니까 자녀한테 따로 빼돌려서 도와준 거 없을 거고 그러면 자녀가 지금 내 재산 얼마다? 뭐 3만 불, 4만 불 사이에 받은 게 다 아닙니까? 조교로서. 그러면 한 4만 불 받았어. 한국 돈으로 한 4,400만 원 되는데 거기에서 세금 빼고 세금이 한 30~40% 될 거니까 이것저것. 그러면 한 돈 1,000만 원 이상 빼겠죠. 그럼 2천 몇백만 원을 가지고 월세는 얼마? 예? 렌트비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스탠포드 다니니까 팔로알토 아닙니까? 스탠포드 대학은 팔로알토에 있어요. 미국에서 제일 세가 센 동네지요. 그래서 옛날에 안철수 의원의 딸이 팔로알토에 고등학교를 다녀서 하이스쿨을 다녀서 그때 이 묵은 것으로 보이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그 집을 산 거냐 아니면 렌트한 거냐 내가 조사해 보니까 렌트비가 월 몇천 불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자, 그때도 그랬습니다. 얼마에 빌려서 살았다 하면 안철수는 돈 많기로 다 세상이 아는데 그 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말을 안 해가지고요. 저는 물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해명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딸 문제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필라델피아 근교에는 하우스 렌트가 1,000불 뭐 남짓한 데도 있다. 말 빙빙 돌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재산 간단합니다. 딸에 예? 수입이 얼마다? 세금 얼마 낸다. 2천 몇백만 원 남는데 그 중에 렌트비로 얼마 나간다. 그리고 또 뭡니까? 식대로 얼마 나가고 나머지 얼마 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공개해보고 그 외에 없다. 안 그러면 내가 집은 하나 사줬으면 사줬다고 하면 되죠. 자, 여기서 지금 괜히 공개 여부에 필요가 있니 없니 가지고 시간을 끌다가 이제 등록할 때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미루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시간을 최대한 늦게 공개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인다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지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안철수 의원의 딸이나 안철수 후보의 딸이나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제를 그 세세한 걸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자녀들 문제에 어지간하면 말 더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나 태도가 매우 잘못됐다는 겁니다. 과거에 민주당의 우석 때 학생 동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안 할 수 없습니다. 자, 국민의당 첫 경선이 있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앞에 경선장에 이번에는 전북 익산에 원광대학교 학생을 200명 실은 45인승 버스 7대가 익산에서 광주까지 실어 날랐습니다. 전주에 대회를 할 때 이 다음 날은 전주에 했지 않습니까? 전주할 때 이 실어 날랐다 해도 잘못된 거고 기가 찰 이야기인데 익산 원광대학에서 멀리 광주까지 학생들을 200명을 100km가 넘는 길을 실어 날랐고요. 이산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다 현장에서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당은요.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는지 선관위가 지금 조사를 했는데 일부 학생들은 강요에 의해서 참여했다고 진술을 한 겁니다. 배절한 버스는 며칠 전부터 예약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버스 예산에는 3, 4일 전에 연락 와서 갈 수 있겠냐, 차가 있냐 해서 나갔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버스를 누가 빌렸는지, 경비는 누가 됐는지, 자, 버스를 태우고 거기 왔다 갔다 하고 투표하고 행사 참여했으면 거기에 들어간 돈이 버스 렌트비뿐만 아니라 밥도 사줬을 거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갔을 겁니다. 자, 최소한 일부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서 누가 이들을 동원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아니, 그 학생 중에 일부는 자발적으로 참석하고 일부는 자발적으로 참석 안 하고 강제로 동원됐겠습니까? 일부가 강제 동원됐다고 시인했으면 전체가 똑같은 거지요. 자, 원광대 측도 학생이 단체로 정치행사장에 간 것 자체가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학교 차원에서도 조사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당은 광주, 전주 합쳐서 9만 명 이상이 토1, 2주 전에 토1날 이렇게 와서 경선 흥행이 대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이런 분위기가 안철수 의원 지지율이 폭등하는데 원인이 됐고 안철수 의원 주식까지도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위적인 동원이고 학생들을 동원해서 민주당에서 우석대학 학생들을 동원한 거와 비슷한 일이겠다면 이것도 정말 기가 찬 이야기 아닙니까? 문재인, 안철수 학생들 정치판에 이렇게 동원시킵니까? 자기 자식들 불러다가 정치판에 동원시키세요. 춤추게 하고 버스 태워다 다니고, 예? 자기 자식들은 소중해서 파슨스 보내고 유펜 보내고 스탠포드 보내고, 예? 좋은 데서 살게 하면서 남의 자식들은 대학생들을 공부하거나 알바하게 좀 놔놓지 선거판에 버스로 실어 나릅니까? 자, 정말 이런 행태를, 이거는요 우석대 일은 문재인이 사과해야 되는 거고 광운대 일은 안철수가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좋은 소리는 다 하면서 하는 짓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 이거는 공직자 선거법상 명백하게 위법이고요. 이런 동원 경선을 해가지고, 자, 이미 안철수는 전번에 광주 경선에서 조폭 사진 찍혔을 때 이야기가 나왔죠. 렌트카 17대에 운전기사를 동원해서 주민 130명을 이렇게 광주 경선에 실어 날랐다고 2명이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학생까지 실어 날랐습니다. 그러면 광주하고 전주에 있었던 9만 명이 참여했다는 경선 대박은 그 중에 상당수가 아니면 대부분이 다 버스 떼기, 렌트카 떼기 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야당 수준이 이 정도를 가지고 민주주의가, 예? 정치가 발달한 정표라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사기 홍보를 했습니까? 두 사람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 의혹에 대해서도요, 고발한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길 바랍니다. 한눈만 팬이 법적으로 대응하니 그 이전에요, 당신들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깔끔하게 서류로 공개하면 끝날 일입니다. 질질 시간 끌면서요 그 의혹을 제거하는 사람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공갈 협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대통령 문턱에 가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대하는 자세가요 개판 5분 전입니다. 검정에 대응하는 자세를 바꾸기 바랍니다.